자, 미국은 좀 이재명의 고추점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을 모를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무시, 그리고 이재명의 외교적 도박.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요, 한국의 운명을 바꿔버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요, 한국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험지를 받아든 이재명이가 그 시험지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게 골 때리는 일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에 첫 아시아 방문이죠. 자, 이번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 아닙니다.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시험대인데요. 트럼프는요, 이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거짓된 동맹을 감싸지 않겠다. 바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경고죠. 자, 트럼프는요, 공개 석상에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히 지웠죠. 미국 언론은 이것을 전략적 무시로 불렀습니다. 정상회담조차 바이래터럴 프로그램이라고 격화시켰습니다. 정상회담이 아니다라는 거죠. 양자 간의 쌍방의 프로그램이다라고 격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요, 이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겠다,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라는 냉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트럼프식 외교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경고 아니죠. 침묵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요, 무시로 경고를 대신합니다. 한국은 지금요, 외교의 가장 험단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반미 친중 노선으로 동맹의 신뢰를 잃었고요. 국민 몰래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로 세계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이재명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오전에 한 말, 오후에 달라지고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이재명을 완벽 파악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 속에 방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죠. 그 말의 본질은 뭐냐? 동맹의 재검증이 아니라 동맹의 종료를 뜻하는 경고입니다. 자, 트럼프의 순방이 왜 대한민국의 운명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거짓 외교가 어떻게 레짐 체인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한남동을 다녀갔던 매슐랩 등 보수 네트워크가 던진 정치적 신호 의미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윤 TV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요, 우파 플랫폼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과 댓글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모래는요, 엄선한 제품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현명한 소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요, 본질이 뭐냐? 신뢰 상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외교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누가 미국의 진짜 동맹인가를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반도체 협력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해상안보 협정을 체결합니다. 각국마다 트럼프의 전략이 있고요, 그에 따라 드리는 공도 다릅니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방문은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방문으로 해석이 되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요, 미국의 가자지구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방문은요, 악화된 미국의 이미지를 회복하고요, 히토류 자원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뭐 따로 해석 필요 없죠. 일본은 뭐 미국이 아 하면 어 하는 게 일본이죠. 자, 일본은 새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보수주의 강화를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완벽히 다르죠. 트럼프는요, 침묵으로 한국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잃은 나라, 즉 협상 테이블에서 객체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요, 8년 분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즉시 현금
벌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치아 뿌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간극은요 단순한 금액 문제 아닙니다. 신뢰가 있으면 분합도 가능하고요. 통화 스와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말 못 믿는다. 8년? 아이고야, 오전에 말 다르고 오후에 말 다른 네 말을 어떻게 믿냐. 8년? 아이고, 말이 바뀌어도 수천 번은 바뀌겠다. 그냥 내 눈앞에 돈덩어리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선납 요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파장입니다. 한국 죽어나갑니다. 자, 한국 주요 산업,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요, 외환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폭락이 가속화됩니다. 이미 1달러당 1,440원을 돌파한 환율이죠. 이재명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고요.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된 환율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탓으로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이 언어의 폭력이 바로 외교 실패의 본질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런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이미 베네수엘라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뢰가 무너진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짐 체인지의 1단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맥슐랩의 행동은 단순한 외신 한 줄이 아니죠. 자, 맥슐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신의 X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슐랩은요, 트럼프 진영의 정치적 확성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의 국장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와 막역한 사이입니다. 이 맥슐랩 미국 보수 정치행동회의의 대표죠. 2024년 12월 16일에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에요. 극비에 방한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겨우 1%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한국의 선거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맥슐랩이 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질문을 3번 했는데 계속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무겁게 입을 뗐다. 뭐라고 뗐냐? 화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것을 밝혔죠.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중국 기술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게 맥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이요. 2025년 2월 26일에 아침에 X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받고 분노한 맥슐랩이 본인의 X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이것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맥슐랩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또 X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지한다. 자, 게시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현수막을 든 사진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시위대인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싸우라 라는 글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볼 만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엑스 프레지던트 이게 아니라 지금 프레지던트라고 호칭을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 이거는요 한국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시 프레지던트 윤이라는 그 어디 있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든치안 같은 경우는요 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다 윤석열이다 라고 X 트위터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진영은요 이재명 정권을 부정선거로 세워진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 외교의 가장 깊은 불신의 뿌리다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발 부정선거, 중국발 마약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마약도 청정국 아닙니다. 중국산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제주도 해변에서 발견된 게 대한민국 66만 명 투약의 마약이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중국발 마약에 이미 쪄들어 있다라는 거죠. 중국산 마약에 쪄들어 있고 중국산 부정선거에 오염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분노 포인트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세워진 정권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최근에 한국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내용은요, 이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건데요. 이거 보면서 저는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 미국한테 계속 뚝배기 깨지고 있으니까 꿈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을 건드리고 있는 게 니 아니냐라고 말이죠. 자, 지난 8월에 백악관의 회담 때도요, 양자회담으로 표현되고 이번에도 바이레터럴 프로그램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재명을요, 대통령이다라고 안 보는 거죠.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에어포스원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안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김정은이와 깜짝 회동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고, 거기서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관세 협상 진전이 없는 데 따른 전략적 무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에 한국 방문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경고할 겁니다. 이번에 서울 방문 안 하고 부산을 선택한 것도 이 이재명을 완벽히 패싱하고 지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네가 나를 보려고 하면 네가 기어 내려와 라고 한 겁니다. 자, 관세, 투자, 동맹 문제를 한꺼번에 꺼내면서 이재명에게 신뢰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겠죠? 최후 통첩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움직이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한국과의 관세 협상 자체가 결렬된 것으로 분석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동행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펙으로 한국 방문하는 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은 뭐냐? 외교적 고립입니다. 협상 교착은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서 산업, 외환, 고용 등 거시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을 미칠 전망입니다.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 입주, 철강, 반도체, 핵심 수출 산업 25%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요, 이재명 리스크로 인한 사업 기반 불안이 커져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선납을 요구하는 핵심 배경에는 이재명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요, 중국이나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저쪽 뻘갱이들한테 돈 줄 바에야 내가 지고 있겠다. 이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재명의 고추점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을 모를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지금 외교의 가장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말뿐인 평화, 거짓 동맹, 중국의 눈치 보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또 한 번 IMF로 경제 난으로 몰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외교는요, 대통령 한 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이 깨어있으면 거짓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탄핵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했죠. 이제 국민들이 움직인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언론이 잠그고 있지만요, 지금 서울 곳곳, 아니 전국 곳곳에서 국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대학의 집회를 보면요, 멈췄던 심장이 뛰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자, 146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